안녕하세요. 최항수의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여기 위에 있는 이전 시간에 우리 내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대항력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런 대항력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 했을 때 실제로는 위에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매매가가 한 5억짜리 집인데요. 여기에 내가 3억 정도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때 내 3억이라는 보증금이 상당히 안전하게 보장되는 방법은 등기부가 깨끗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사 가고 전입신고하면 그때부터는 난 누구하고도 맞짱 뜰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5억짜리 집인데 3억의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근저당이라고 담보가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위에 등기부가 최 선생이 얘기한 대로 최 교수가 얘기한 대로 5억짜리 집에 3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보증금 3억 딱 놓고 나서 잔금 치르고 나서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는 당시에 등기부가 깨끗하면은 대항력 생기니까 내 돈 다 받을 때까지는 안 나가도 되는 그런 강력한 막강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게 좀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5억 원짜리 집인데 전세 3억 들어가는데 중간에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그렇게 위에 뭐가 이렇게 내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사 전입신고하기 전에 뭔가 이게 있긴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큰 돈이 아닌데 이게 또 전세 보통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보호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돼요. 아까 이전에 있던 영상에서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이사 오고 전입신고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이사, 전입신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 임차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고 하나 더 확정일자까지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이제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사하고 전입신고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갖추면 그때는 뭔가 또 다른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확정일자 임차인 또는 이거를 가로 열고 우선변제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확정일자 임차인, 우선변제 임차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요건 자체는 이런 거죠. 요건은 이사를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항력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 가서 뭐만 하나 있으면 된다?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 두 가지만.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는 이런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역시 이제 효력 발생일은 셋 중에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2일 0시부터 효력 발생이 되기는 해요.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이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무슨 뜻이다? 등기부가 깨끗하진 않다 이거지. 등기부가 깨끗하진 않다. 예, 깨끗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등기부에 뭐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들어가더라도 뭔가 보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아놓으면 마치 이것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 요 효과가 있다. 근저당과 같은 효과를 주도록 하겠다. 근저당과 같은 효과를 주겠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근저당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게 약간 이 근저당과 효과 같은 걸 준다는 것은 뭐다? 사회법적인 복지법적인 성격이다. 왜 그러냐면 근저당은요 특징이 어떠냐면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볼까요? 예, 근저당은요 특징이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근저당 대우를 해준다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전세 들어간 집이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본다면 경매를 당하는 경우죠. 내가 전세 들어가 있는 집에서 그럼 경매를 당하면 최악의 경우는 경매가 당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었을 때 누군가 그것을 어떤 경매 투자자가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낸 낙찰 대금 가지고 이제 돈 받을 사람끼리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그 빚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걸 이제 용어를 뭐라 그래요? 유식한 용어로 두 글자로 배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이제 이걸 이제 빚잔치를 하게 되는데 나눌 때 근저당 같은 경우는요. 이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시에는요. 근저당이나 저당은 본인의 배당 순번이 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배당금을 그 낙찰된 낙찰대금 가지고 빚잔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배당금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다? 쥐 거 다 처먹을 때까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내려보내 배당금이 없다는 뜻이다. 내 거 다 먹을 때까지 밑으로 안 내려보내. 나보다 이제 날짜가 늦은 애들한테는. 이게 뭐다? 쥐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배당금을 아래로 나보다 동생인 애들, 날짜가 늦은 동생인 애들에게 낙찰 대금을 배당을 할 텐데 그걸 내려버리지 않는다. 내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만약에 내 것도 다 못 처먹었다. 내가 받을 게 1억인데 나 빚잔치 하다 보니까 내 순번이 딱 들어왔는데 내 받을 돈 1억인데 8천만 원밖에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8천 다 먹고 나머지 2천은 못 찾지만 어쨌든 밑으로 내줄 돈이 없잖아요. 내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배당금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는다가 근저당 또는 저당의 특성이에요.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냐? 저당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근저당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채권이라든가 압류나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어떤 형님이야. 먼저 설정돼 있는 권리다. 나는 나중이야. 근데 나중에 설정돼 있는 애가 금액이 더 커. 그러면 오히려 금액 큰 나중 들어온 애가 더 많이 먹어. 왜? 금액 비율로 안분 배당을 하도록 돼 있어요. 나눠서. 금액,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어떤 그런 룰이 법칙이 금액 비율로 하도록 돼 있어. 얼마나 네가 빨리 뭔가를 등기부에 뭔가 등록이 됐느냐 이런 거 안 물어. 근데 근저당은 다르다 이거지. 근저당은 먼저 등록돼 있으면 등기부에 뭔가 권리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으면 자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배당 원래 원칙은 이제 순번대로 똑똑 두드리는 거야. 야, 너 맨 앞에 너 누가 있니? 너 누가 있어? 그래서 너야. 너 누구니? 근저당이야? 오, 근저당 특징이 뭐야? 네 거 다 처먹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배당금을 아래로 내려버리지 않는다. 이런 게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얘한테 일단은 다 뭔가 채권을 배당할 돈이 있으면 다 해주고 모자라면 여기서 끝나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남으면 얘가 다 먹고서도 지 거 다 처먹고서 남으면 그 다음 순번으로 똑똑 두드려서 넌 누구니 물어본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똑똑 두드렸더니 그 다음 애가 보니까 넌 누구야? 그랬더니 나요? 가압류인데요? 그래? 가압류? 가압류는 네가 지금 2년 전에 설정했고 보니까 너 뒤에 1년 전에 설정한 너보다 늦게 들어온 동생 놈이 있는데 걔가 너는 1억인데 걔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2억짜리가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금액 비율로 안분 배당하니까 근데 근저당에는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주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에 강력한 효과를 주는 건 이런 거죠.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 집의 소유자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아니면 그 자산의 어떤 보유자가 허락을 안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돈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내가 얘 허락 안 받고서도 내가 가압류할 수도 있고 압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근저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저당은 소유자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릴 때는 당연히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릴 때 담보 잡고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그럴 때 은행 가서 뭐 해요? 막 자서를 하잖아. 자서를 하잖아. 근저당 설정 계약서 쓰고 그다음에 뭐 대출 약정서 쓰고 해서 들었음 뭐 동의함 한정 근담 뭐 미래 지정형 뭐 그다음에 뭐 금액은 얼마 대출 금액 얼마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내 등기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그러한 권리다 보니까 소유자가 동의한 채권에 대해서 근저당처럼 저당처럼 이런 것들은 좀 우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우대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우선 변제. 근데 원래 이러한 우선 변제, 지 순서가 오면 네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밑으로 내려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법칙은 동의한 사람만 해당해주는 그런 강력한 권한인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도 큰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히 이런 보증금이 크다 보니까 너무 이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너무 서민들의 어떤 그런 안심된 주거 생활이라든가 권리가 보장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다. 즉 만약에 네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 세 가지만 받으면 집주인이 동의했던 동의하지 않았던 간에 마치 뭐와 같은 효과를 주겠다? 지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배당금을 설령 최악의 경우 경매가 낙찰된다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는 근저당과 같은 효과를 주겠다. 우선 변제 효과를 주겠다.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원래는 이제 날짜가 더 빠른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채권과 등기부에 등재된 근저당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그런 물건이 이제 충돌을 하면 물건이 원래 이기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상의 대원칙은. 그런데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민법의 특별법으로 훨씬 일반법과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어떤 게 이긴다? 특별법이 이긴다. 그래서 특별하게 임차인은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권리의 주체이니까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근저당 같은 그런 강력한 물건을 채권인 임대차하고 동등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하는 게 확정일자 임차인 또는 우선변제 임차인 제도입니다. 대충 어떤 얘기인지 대충 좀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다시 리와인드 해보세요.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가 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지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배당금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욕심쟁이 우우 욕심쟁이 우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은 즉 계속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죠. 배당 시 압류,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의 배당 순번이 오면 후순위로 금액 비율로 나눠 먹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착한 놈, 이 착한 건지 이게 바보 같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순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뭐 2019년 4월 8일 날 근저당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19년 6월 8일 날 이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세입자인데 6월 8일 날 이사 왔어요. 근데 6월 8일 이사 전입 확정일자 받았는데 어쨌든 가만히 보니까 먼저 앞선이에 형님이 근저당 3천만 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즉, 요 임차인이 이사를 오고 이사 전입 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만 해도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대항력도 있을 텐데 대항력이 없는 거죠. 왜? 여기에 있는 큰 형님이 있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대항력은 없는 거죠.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순번 다음으로 들어왔다. 근데 대신 뭐다?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이제 다른 뭐 가압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이게 보면은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낙찰이 이게 얼마가 됐다고요? 낙찰이 3억 5천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빚잔치를 한다고 그랬죠. 낙찰된 금액 갖고 배당이라는 것, 즉 빚잔치를 해야 돼요. 돈 받을 사람들한테 순번대로 좀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줄 때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나눠주는 순번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깨끗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3천만 원 배당을 받죠. 왜냐면 이 사람은 받을 돈이 3천만 원이니까 3억 5천 중에 얼마로? 3천만 원은 일로 간다. 그렇죠? 근데 3억 5천 중에 3천만 원 일로 가니까 아직 얼마가 남았어요. 자, 그래서 똑똑 두드렸어. 야, 너 누구니? 저 근저당인데요. 그래? 근저당 효과가 뭐다? 성질이 우선 변제. 네 거 다 처먹을 때까지 배당금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런 게 근저당의 고유의 효과인 우선 변제 효과. 지 거 다 처먹을 때까지 아래로 내려보지 않는 욕심쟁이 후후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걸 딱 하고 나니까 3억 5천 중에 3천만 원 딱 배당 받으니까 야, 너 있잖아. 근저당 너 말이야. 3천만 원 받았으니까 네 거 다 받았지. 그래.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뭐 나는 뭐 상관없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난 3천만 원 원래 받을 돈 3천만 원 다 받았으니까 나 뭐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똑똑 두드리는 거지. 똑똑 두드리니까 누구냐? 딱 보니까 그 다음 똑똑 두드려서 두 번째가 누구냐 봤더니 이사 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 보증금 3억 원짜리 임차인이야. 근데 임차인이지만 이 사람은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민법상의 어떤 보장되는 물권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임대차익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채권인데 이 채권에 대해서도 이사 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마치 얘를 뭐 취급해주겠다? 예, 근저당 취급해주겠다. 근저당의 특성이 뭐다? 근저당의 특성이 예? 쥐거 처먹을 때까지 밑으로 배당금을 빚잔치 할 금액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억 5천 중에 나머지 여기 3천 줬으니까 아직 3억 2천 남았잖아요. 3억 2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억 2천 중에 3억 원 받을 게 있으니까 3억 원을 또 일로 내려주죠. 오, 그러니까 뭐예요? 임차인은 드디어 대항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앞순위의 어떤 그런 스크래치난 어떤 그런 그 채권자가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이 사람 배당 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나까지 다 돌아오는 거야. 내 돈 3억까지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보증금을 전혀 잃어버리는 게 없으니까 아주 해피하다. 물론 경매당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번거롭고 뭐 약간의 뭐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내 보증금 다 찾았으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번 계속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이런 거죠. 예. 3억 일로 갔으니까 아직 2천만 원 남았잖아요. 2천만 원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은 이제 그 다음에 다 먹고 나니까 다 먹고 나니까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남았으니까 얘한테 2천만 원 가게 되겠죠. 즉 여기 3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3억. 그 다음에 이제 다 해도 합치니까 3억 2천. 3억 5천 중에 2천만 원 남았으니까 2천만 원은 일로 가는데 얘는 받을 돈이 얼마였다? 원래는 2억이었다. 하지만 2천만 원 밖에 위에서 근저당이란 놈이 지거 다 처먹을 때까지 배당금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않는 근저당이란 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남아있는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쥐는 그냥 2천만 원 갖고 떨어져야지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죠. 결론은 뭐냐면 확정일자 임차인 제도는요 등기부에 등재가 된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사 전입신고만 하면 안 돼요. 대항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확정일자를 같으면 마치 등기된 근저당처럼 총 맞은 것처럼 근저당처럼 우선 변제 효력이 뭐다? 지거 다 처먹을 때까지 아래로 배당금을 빚지 한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부여한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선순위에 어떤 근저당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그 금액이 매매 가격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왜 소액 근저당 앞에 담보 잡혀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그 소액 그 잡혀 있는 그 담보하고 내 전세보증금만 합쳐가지고 그 시세보다도 그 시세가 그 집의 시세가 훨씬 높으면 우리 전세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 근데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실제로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할 당시에 등기부가 깨끗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위에 내가 이사 오고 전입신고하는 당시에 위에 뭐가 근저당이라든 담보가 잡혀 있으면 대항력은 없잖아요.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도 내가 왜 전세를 들어가느냐? 위에 있는 금액이 소액이고 많지 않으면 이 금액하고 내 전세보증금 합쳐서 매매가가 시세가 훨씬 높아버리면 이사 플러스 전입신고만으로는 안 되지만 확정일자 받으면 이 사람은 근저당 대우 우선 변제 효과를 주니까 내가 안심하고 전세를 그동안 들어갔던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뭐 담보가 얼마 안 잡혀 있는 집에 이렇게 전세 들어가는 거가 뭘 믿고 그동안 들어간 거예요? 저항력도 없는데. 이 제도가 확정일자 제도가 우선 변제 효과 있는 임차인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내 자산을 잘 보존하려면 그러한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판단되면 대항력이 없더라도 즉 등기부가 깨끗한 주택의 이사 전입 신고 예, 이런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를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예, 시리즈 시즌 2 예. 임차인의 어떤 그런 권리 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두 번째 임차인을 위한 어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뭐 다음 편에서는 이제 우리 금액이 보증금액이 아주 작으신 분, 소액 임차인이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항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